은퇴 준비,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 참 뜨거운 감자죠. 우리 모두는 오랜 직장 생활 끝에 편안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꿈꾸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연금만 믿고 태국 갔던 60세 공무원, 현실은 알바 인생. 은퇴 후 지옥 체험기라는 제목처럼 은퇴 후 삶에 대한 기대와 실제 경험 사이에는 큰 괴리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은퇴 준비와 그 후의 삶을 두고 벌어지는 여러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 은퇴 준비 과연 충분한가? 은퇴를 앞두고 연금만 있으면 다 해결되겠지라는 생각. 솔직히 우리 모두 한 번쯤은 해봤을 겁니다. 오랜 세월 열심히 일하며 모은 연금과 저축이면 노후에 아무런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죠. 그런데 현실은 연금만으로는 예상치 못한 비용이나 건강 문제, 그리고 생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해외 이민이나 낯선 문화권에서의 삶을 선택하면 그 어려움은 배가 됩니다. 여기 세 가지 생생한 사례를 통해 은퇴 후 준비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볼게요. 2. 사례 1. 태국 낙원 꿈꿨던 60세 공무원의 충격적 현실. 60세에 은퇴한 한 공무원 어씨는 오랫동안 연금만 있으면 문제없다며 태국으로 이민을 결심했습니다. 어씨는 태국의 아름다운 해변과 따뜻한 기후, 그리고 낮은 생활비에 매료되어 여기서 편안하게 노후를 즐기겠다라는 기대를 품었죠. 하지만 도착한 현실은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어요. 언어 문제도 있고 현지의 의료 시스템이나 사회보장 제도는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었죠. 결국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생활비가 쌓여갔습니다. 결국 어씨는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생계를 위해 근근히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은퇴 후 꿈꿨던 여유로운 태국 생활은 그저 생계를 유지하는 알바 인생으로 전락한 것이죠. 이 사례는 아무리 오랜 준비가 있어도 현실적인 준비와 현지 상황에 대한 철저한 조사 없이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경고를 줍니다. 3. 사례 2. 해외 이민의 환상과 준비 부족이 낳은 재난. B씨의 이야기는 어씨와 비슷하지만 또 다른 면모를 보여줍니다. B씨는 은퇴 전에 해외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무리하게 모든 재산을 해외 이민 준비에 투자했습니다. 연금에 의존하면 안전하겠지라는 단순한 믿음 아래 국내 자산 일부를 정리하고 현지 부동산 투자에도 뛰어들었죠. 처음에는 좋은 투자인 줄 알았는데 해외 부동산 시장은 예측하기 어려웠고 현지 법률이나 세금 문제도 너무 복잡했어요. 준비 부족으로 인해 결국 큰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B씨는 결국 원래 살던 나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은퇴 후에도 재정적인 불안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이 사례는 은퇴 준비 시 재정적인 안전망을 다각도로 마련하고 특히 해외 이민 같은 큰 변화를 선택할 때는 사전 조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4. 사례 3. 철저한 준비로 누리는 안정된 은퇴 생활. 반면에 C씨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C씨는 은퇴 전부터 노후 준비는 연금 한 방울보다 계획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으로 다양한 소득원을 마련하고 철저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저는 평생 동안 꾸준히 투자하고 다양한 금융상품에 분산 투자했어요. 또 은퇴 후에도 파트타임으로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며 사회와 계속 연결되어 있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C씨는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오히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즐기면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일상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으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5. 은퇴 준비의 진짜 의미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 느낄 수 있는 점은 은퇴 준비는 단순히 연금만 확보하면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다각적인 준비와 현명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재정적 준비 연금과 저축 외에도 투자와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 이민이나 큰 변화를 계획 중이라면 해당 국가의 경제, 의료, 법률, 세금 문제 등 다양한 요소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건강관리. 은퇴 후에는 건강이 가장 큰 자산입니다. 평소 꾸준한 운동과 건강검진, 올바른 식습관 등으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해야 합니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건강보험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회적 네트워크 은퇴 후에도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하는 것은 정신적, 심리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동호회, 자원봉사, 취미 모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리스크 관리 해외 이민이나 큰 변화를 계획할 때는 예상치 못한 리스크에 대비하는 보험이나 비상금 마련도 필수적입니다. 전문가 상담 금융, 법률, 건강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현실적인 조언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6. 우리 모두에게 주는 당부. 여러분,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어시나 비시처럼 단순히 연금만 믿고 큰 변화를 시도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반면 시시처럼 여러 측면에서 준비한 사람은 은퇴 후에도 여유롭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죠.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할 권리가 있습니다. 은퇴 준비를 단순히 어떤 시점에 일을 멈추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풍요롭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준비가 미흡해 보일 수 있지만 하루하루 꾸준히 준비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결실을 맺을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하고 싶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선 오늘부터라도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고 준비되지 않은 부분은 무엇인지 꼼꼼히 점검해 보세요. 연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며 예기치 않은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준비된 삶을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은퇴 준비와 실제 경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수록 우리의 노후가 단순히 연금과 저축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이어지는 내용은 앞서 이야기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실제로 우리가 어떤 점들을 더 고려해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위한 준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조언을 담고 있습니다. 7. 은퇴 후 삶의 변화와 대응 전략. 은퇴 이후에는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변화도 크게 다가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을 그만둔다고 해서 바로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체성 상실과 고독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적 안정. 은퇴 후 갑작스런 사회적 단절은 심리적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동호회 등 가까운 사람들과의 소통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CC처럼 파트타임 일을 통해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하는 방법은 단순한 경제적 이유를 넘어서 정서적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취미와 도전. 은퇴를 새로운 시작으로 바라보고 그동안 미뤄왔던 취미나 관심 분야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것도 좋습니다.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면서 배움의 즐거움을 찾는다면 은퇴 후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질 수 있습니다. 8. 재정 관리와 리스크 대비의 중요성. 앞서 본 어씨와 B씨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단순히 연금이나 한 가지 소득원에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재정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투자와 저축 금융 전문가들은 한 가지 금융 상품에 모든 것을 투자하는 대신 여러 금융 상품에 분산 투자할 것을 권합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투자 등 다양한 자산을 조합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은퇴 후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비상금 마련.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항상 일정 금액의 비상금을 마련해 두는 것도 중요한데요. 해외 생활이나 이민을 계획하는 경우 현지의 생활비와 의료비 등 돌발 상황을 감당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9. 전문가와의 상담 및 교육.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하면서 스스로만의 판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때로는 큰 차이를 만들어 줍니다. 금융 전문가, 상담, 재정 관리나 투자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은 예상치 못한 리스크를 미리 파악하고 안전한 투자 방법을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과 복지 전문가, 은퇴 후의 건강관리 및 복지 시스템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미리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가별 의료 시스템이나 보험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해외 이민을 고려 중이라면 현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10. 현실적인 목표 설정과 단계별 준비. 은퇴 준비는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계별 목표 설정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0대에는 기본적인 재정 관리와 건강 관리에 집중하고 60대에 들어서는 실제 생활비와 의료비 등을 고려한 재정 보완 계획을 수립하는 시기입니다. 정기적인 점검 은퇴 계획은 한 번 세웠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경제 상황, 건강 상태, 가족 구성원 등의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 사회적 지원과 커뮤니티의 역할. 은퇴 후의 삶에서 사회적 지원과 커뮤니티의 역할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지역 사회와의 연결. 은퇴 후에도 지역 사회에서의 활동은 삶의 의미를 찾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동호회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면 경제적인 부담뿐 아니라 정서적 지지와 소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활용. 현대 사회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의 정보 공유와 경험 나눔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12. 앞으로의 준비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 우리가 이야기한 여러 사례와 조언들은 단순히 경고에 그치지 않습니다. 은퇴 준비는 어려운 도전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여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배움과 성장의 기회. 은퇴 이후에도 배움의 기회를 잃지 않는다면 새로운 기술이나 취미를 통해 인생의 두 번째 막을 멋지게 열어갈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씨와 B씨의 사례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C씨의 사례는 준비와 긍정적인 자세가 가져다 주는 큰 혜택을 잘 보여줍니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만 모으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각자의 상황과 목표에 맞는 전략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준비한다면 은퇴 후에도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앞으로 다가올 변화에 대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작은 준비와 꾸준한 노력이 모여 결국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이며 그 결과로 우리 각자는 자신만의 행복한 은퇴 생활을 꿈꿀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은퇴 준비 여정에 이 글이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미래에 큰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앞으로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오늘부터 하나씩 준비해 나가시길 응원합니다. 퇴직하는 날 꽃다발 하나 들고 웃으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고생 끝이구나. 편히 쉬자 생각했죠. 하지만 며칠 지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진짜 시작은 그날부터였다는 것을요. 출근하지 않아도 아침은 옵니다. 밥은 먹어야 하고 전기는 들어와야 하며 누군가는 병원에도 가야 합니다. 소득은 끊겼지만 지출은 그대로, 아니 오히려 늘어납니다. 그렇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두 번째 인생의 출발선이었구나. 요즘은 60세에 퇴직하고 100세까지 사는 게 이상하지 않은 세상입니다. 남은 시간만 무려 720개월. 60년을 준비 없이 맞는다면 그건 고통의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론. 은퇴 후 60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 첫째, 은퇴는 수입 절벽이자 지출의 시작점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퇴하면 돈 쓸 일도 줄겠지, 노후에 많이 안 써.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건강보험료, 병원비, 자녀 지원금, 경조사비, 생활비 상승 등 수입이 없어진 시점에 예상 밖 지출이 폭탄처럼 터지며 은퇴 후 첫 5년 만에 노후 자금을 거의 소진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2. 둘째, 국민연금만 믿었다가 멘붕 온다. 33년을 꼬박 납입한 어시. 정년 후 받는 국민연금은 월 90만 원.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지만 현실은 월 고정 지출 약 150만 원. 매달 60만 원이 적자. 결국 퇴직금, 예금, 보험을 끌어다 쓰다 소진. 국민연금은 기본 생활을 보조하는 장치일 뿐 주 수입원이 되기엔 역부족입니다.
연금만으로 버티겠다는 생각은 슬픈 착각이 될 수 있습니다. 3. 셋째, 은퇴 후 소득은 반드시 지속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단순히 퇴직금이나 예금을 쓰는 건 오래 못 갑니다. 월세 수입, 배당금, 1인 창업, 온라인 소득처럼 작지만 끊임없이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소득 없이 60년을 버틴다는 건 20대가 아무 수입 없이 대학원 졸업 후 80세까지 사는 것과 같은 셈입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실제 사례로 보는 현실. 사례 1. 교직 30년, 퇴직 후 5년 만에 예금 바닥났어요. 박모 63세 씨는 중학교 교사로 정년 퇴직했습니다. 퇴직금 2억 원과 연금 월 150만 원. 충분할 줄 알았죠. 하지만 큰 실수를 했습니다. 첫째 딸 결혼 자금 7천만 원, 둘째 아들 유학 지원 5천만 원. 그리고 급작스런 아내의 대장암 수술비 3천만 원. 예상하지 못한 큰 지출에 퇴직 5년 만에 예금은 바닥났고 이제는 경비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잇고 있습니다. 젊었을 땐 다 계획대로 될 줄 알았죠. 근데 인생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사례 2. 강남 아파트 한 채 있었지만 월세가 없었어요. 이모 66세 씨는 강남에 25평 아파트를 보유한 자산가였습니다. 하지만 소득은 없었고 집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도 없었습니다. 아파트 있으니 괜찮겠지 했지만 고정 지출과 병원비, 손주 돌봄 비용 등이 쌓이며 생활비가 빠듯해졌습니다. 결국 2년 전 집을 팔고 외곽으로 이사하며 생활비를 확보했지만 삶의 질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자산은 있었지만 현금 흐름이 없었어요. 그게 문제였죠. 사례 3. 노후 소득 만든 60대, 지금은 더 바빠졌습니다. 반대로 60세의 자영업 은퇴 후 작은 임대 수익과 유튜브 채널 운영을 시작한 김모 65세 씨는 지금도 월 100만 원 이상 부수입을 벌고 있습니다. 콘텐츠는 단순한 요리 레시피나 건강 꿀팁. 꾸준히 올리다 보니 구독자 1만 명을 넘기고 광고 수익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0만 원이라도 벌자는 생각이었는데 꾸준히 하다 보니 이게 제 두 번째 직업이 됐어요. 그는 말합니다. 노후에는 부지런함이 곧 자산입니다. 결론 준비 없는 은퇴는 60년짜리 생존 게임이다. 60년입니다. 절대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퇴직한 그 순간부터는 오히려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절박해집니다. 그리고 이 생존 게임에서 살아남기 위한 키워드는 단 하나, 현금 흐름입니다. 부동산 월세든 배당 소득이든 파트타임이든 1인 콘텐츠 수입이든 꾸준히 들어오는 돈을 만들어 놓는 것. 그것이 곧 은퇴 후 60년의 생존력이자 자유입니다. 요약 정리. 구분 설명. 은퇴는 끝이 아닌 시작. 평균 3040년의 인생이 남음. 국민연금의 한 개월 9만 150만 원 수준, 생활비의 부족. 필요한 준비 지속 가능한 소득 구조 현금 흐름. 실패 사례 퇴직금 소진, 자녀 지원 과다, 의료비 부담. 성공 사례임 대수익, 콘텐츠 수익 등 소액이라도 계속 들어오는 구조. 여러분은 지금 은퇴 후 생존 게임의 1라운드를 준비 중이십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들어오는 돈을 만드는 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제목 은퇴는 시작일 뿐 남은 60년, 돈 없이 못 삽니다. 1. 은퇴는 소득의 절벽, 지출은 계속된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고생 끝, 행복 시작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60세 전후, 은퇴 이후에도 3040년의 생애 기간이 남아있으며 이 시기는 고정 수입 없이 지속적으로 지출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그 대표적 지출 항목. 기본 생활비 주거, 식비, 공공요금 등. 의료비 만성질환 관리, 정기 건강검진, 병원비 증가. 비정기 지출 자녀 결혼, 손주 돌봄, 경조사비. 기타 소비 여가, 여행, 차량 유지비. 수입은 멈추고 지출은 줄지 않는 시기, 이를 견딜 체계가 없다면 고통스러운 노후가 됩니다. 2. 국민연금은 기본 안전망일 뿐 생계 유지는 불가능.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의 중요한 축이지만 절대적 생계 수단으로는 부족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평균 2024 기준. 평균 수급액 약 월 6,090만 원 수준. 33년 이상 납입 시 월 10만 130만 원 내외 가능.
단독 생활 기준 최소 생계비 약 150만 180만 원. 연금만으로는 최저 생활은 가능하지만 삶의 질을 유지하기 어려움. 특히 의료비나 비정기 지출 발생 시 심각한 적자 구조 발생 가능. 3. 퇴직금은 일시 자산일 뿐 지속 소득 아님. 퇴직 시 목돈으로 수령하는 퇴직금 또는 개인연금 자산은 운용 전략에 따라 노후의 질이 갈립니다. 퇴직금 관련 위험 요소. 일시 사용 자녀 결혼, 부채 상환 등으로 일회성 소비 시 원금 고갈. 저금리 예치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 실질 가치 감소. 무계획 투자, 고수익을 노린 무리한 투자 시 자산 손실 위험. 퇴직금은 지출보다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자산으로 전환해야 함. 4. 노후 자산은 현금 흐름 구조가 핵심. 은퇴 이후 가장 중요한 개념은 단순한 자산 규모가 아닌 지속 가능한 소득 원현금 흐름입니다. 추천되는 소득 구조 유형. 유형 설명 기대 수익. 월세 수입상가 오피스텔 등 임대 안정적, 인플레이션 방어. 배당 소득 고배당 ETF, 배당 주분산 시 위험 관리 가능. 부업 1인 창업 유튜브, 전자책, 강의 등 초기 구축 필요, 이후 자동화. 공공 일자리 지역, 시니어, 일자리 사업 소액이나 일정 소득 유지. 이상적인 구조는 복수의 소득원을 결합한 혼합 포트폴리오. 핵심은 수동소득 패시브 인컴을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하는 것. 5.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노후 빈곤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은 대부분 예상치 못한 지출과 소득 단절의 겹침입니다. 주요 리스크. 의료 리스크 중증 질환, 장기 요양 등 고비용 발생. 가족 의존 리스크 자녀 부양 지원으로 인한 자산 고갈. 부동산 리스크 집은 있어도 유동성 부족, 황금성 낮음. 금융 리스크 저금리, 투자 실패, 사기 피해. 해결 방안. 실손보험, 간병보험 등 의료비 대비책 마련. 부동산 자산의 일부는 현금 흐름 자산으로 전환. 자녀 지원은 적정선에서 구조화. 투자 시 고위험 회피, 분산 전략 철저. 6. 사례로 보는 은퇴 후 생존 전략. 사례 1. 교사 출신 예금 고갈 경비직 전환. 정년 후 퇴직금 2억 자녀 결혼과 병원비로 5년 만에 고갈. 연금 월 140만원, 생활비는 200만원 이상. 현재 아파트 경비직으로 일하며 월 80만원 추가 수입 확보. 사례 2. 자산 보유자, 유동성 부족 다운사이징. 강남 아파트 보유자, 고정 수입. 생활비, 손주 돌봄 등으로 지출 증가, 현금 부족. 아파트 매도, 지방 이주 후 월세 일부 발생 구조로 전환. 사례 3. 온라인 채널 운영으로 부수입 확보. 은퇴 후 건강정보 유튜브 채널 운영. 월 8만 100만원 광고 수익 확보. 일정한 콘텐츠 업데이트로 비노동형 소득원 확보 성공. 결론 은퇴는 소득 없는 마라톤, 준비 없는 자는 버틴다기보다 버텨야 한다. 은퇴 후 남은 20년, 30년 혹은 60년은 단순한 휴식기가 아닙니다. 소득이 사라지고 소비는 지속되는 시기 생존 전략 없이 맞이하면 빈곤에 내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퇴 준비 체크리스트. 연금 외 소득원 확보 계획이 있는가? 의료비, 간병비 대비책은 있는가? 부동산 자산의 황금성은 확보되는가? 지속 가능한 소득 구조가 구축되어 있는가? 마무리 조언. 은퇴는 경제적 자립을 기반으로 한 재출발입니다. 단순히 쉬는 인생이 아니라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늦지 않습니다. 현금 흐름 중심의 노후 구조, 그것이 곧 은퇴 후 60년의 안정과 존엄을 지키는 전략입니다. 은퇴 후에도 걱정 없이 살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기대, 우리 중 누가 한 번쯤 해보지 않았을까요? 내 집 하나만 있으면 되겠지, 연금만 받으면 충분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함정인지를 깨닫는 건 너무 늦은 후가 되곤 합니다. 아파트 한 채가 노후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를 배신하고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냅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깨닫게 되죠. 경제적 자유 없이 맞이하는 은퇴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말이에요. 오늘은 은퇴 후 집 한 채만 남은 상황에서 마주한 비참한 현실을 이야기하며
우리 모두가 피해야 할 교훈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왜 은퇴 준비가 단순히 재산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인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사례 1. 은퇴 후에도 끝나지 않는 빚 갚기.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박 씨는 30년간 직장 생활을 하며 아파트 하나를 장만했습니다. 그는 집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는 믿음으로 연금 외에는 별다른 노후 준비를 하지 않았죠. 그러나 퇴직 후 곧바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려니 부족했고 병원비나 예기치 못한 지출은 계속해서 그의 통장을 텅 비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부족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자와 원금 상환이 쌓이며 은퇴 후의 삶은 더욱 비참해졌습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집 한 채가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는데 오히려 그 집 때문에 더 힘들어졌죠. 경제적 자유 없이 은퇴를 맞이하면 이렇게 작은 틈이 인생의 큰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2. 사례 이 큰 집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했지만 자유는커녕 생존이 문제였어요. 김 씨 부부는 퇴직 후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 큰 아파트를 팔고 작은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남은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며 살 계획이었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첫째,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활비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둘째, 의료비와 같은 예기치 못한 지출이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은퇴 자금은 5년 만에 거의 소진되었고 김 씨 부부는 자녀들에게 손을 벌리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큰 집을 정리한 게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진짜 문제는 은퇴 후의 현실을 너무 가볍게 본 저희 자신이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변화하는 경제 환경과 예상치 못한 변수까지 고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3. 사례 3. 자산은 남았지만 외로운 은퇴 후의 심리적 빈곤. 이 씨는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은퇴 후에도 아파트와 연금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삶은 생각보다 외로웠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돈은 있었지만 삶의 목적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었고 건강도 점점 나빠졌습니다. 결국 이 씨는 우울증 치료를 받으며 은퇴 후의 삶을 재정비해야 했습니다. 그는 돈만 보고 은퇴를 준비하면 이렇게 됩니다. 경제적 준비는 기본이고 삶의 목표와 인간관계까지 생각해야 해요 라고 조언합니다. 전문가 칼럼 은퇴 후 빈곤을 막는 현실적인 전략 3가지.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물론 경제적 안정은 필수 조건이지만 삶의 목적과 정신적 안정 그리고 건강이 함께 어우러질 때 진정한 은퇴 후의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사례들처럼 막연한 믿음만으로 은퇴를 준비했다가는 비참한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전문가의 관점에서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전략 3가지를 제안합니다. 1. 경제적 자유를 위한 다각적 자산 관리. 은퇴 준비에서 흔히 간과되는 부분 중 하나는 자산을 다양하게 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 한 채와 연금만으로 충분하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경제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물가 상승, 경기 불황, 건강 문제 등 예기치 못한 변수들이 노후의 경제적 기반을 흔들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전략. 다양한 수입원 확보. 연금 외에도 임대 수입, 투자, 배당 또는 파트타임 일을 통해 여러 수입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주택 임대를 통해 고정 수입을 만들거나 안정적인 ETF 투자로 배당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비용 고효율 생활. 은퇴 후에도 씀씀이를 조절해야 합니다. 필요 없는 소비를 줄이고 효율적인 지출로 경제적 여유를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급 자금 마련.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갑작스러운 지출을 대비해 최소 6개월 이상의 생활비를 긴급 자금으로 마련하세요. 사례 50대 초반에 퇴직한 A씨는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집 한 채로는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작은 오피스텔을 구입해 임대 수입을 만들고 절약 생활을 병행하며 60대 이후 경제적 안정을 찾았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꾸준히 들어오는 작은 수입 덕분에 큰 걱정 없이 살고 있어요. 라는 그의 말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2. 건강, 경제적 자유보다 더 중요한 자산.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간과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건강이 좋지 않으면 일상의 만족도와 삶의 질도 크게 떨어집니다. 현실적인 전략. 정기적인 운동 습관 걷기, 요가, 수영 등 나이에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특히 근육 손실을 막는 근력 운동이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 지나친 외식보다는 채소, 단백질,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집밥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세요. 정기 건강검진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사례. 은퇴 후 건강 악화로 어려움을 겪었던 B씨는 우울한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근처 공원에서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몸이 좋아지니 삶의 의욕이 생겼고 작은 행복이 커지더군요라고 말하며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3. 삶의 목표와 인간관계 재설정.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큰 공허감 중 하나는 목표의 상실입니다. 직장을 떠난 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울증이나 외로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많아도 삶의 의미가 없으면 은퇴 후의 삶은 허무할 뿐입니다. 현실적인 전략. 새로운 목표 설정. 은퇴 후에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세요. 예를 들어 악기 배우기, 봉사활동 또는 새로운 자격증 도전 등을 통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 유지.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세요. 은퇴 후에도 정기적인 모임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사회적 연결고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마음 챙김과 심리적 안정. 명상이나 자기 개발 서적 읽기를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으세요. 사례. 은퇴 후 의미를 잃고 방황하던 C씨는 지역 복지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큰 위안과 기쁨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돈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삶의 가치를 찾아가는 그의 모습은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사례입니다. 결론. 은퇴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은퇴는 단순히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의 새로운 국면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안정은 기본이지만 건강과 인간관계, 그리고 삶의 목표를 함께 준비해야 진정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칼럼을 읽은 여러분이 작은 변화를 시작하길 바랍니다. 통장 잔고가 아닌 마음의 풍요를 위해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이 후회 없는 선택들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집 한 채로는 부족합니다. 지금 준비하세요. 여러분의 노후는 지금부터입니다. 아무래도 은퇴라는 건 누구에게나 한참 남은 얘기라고 느껴지다가도 막상 내 차례가 되면 감정이 확 몰려옵니다. 25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공장에서 일해온 58세의 김 기술자도 그러했어요. 오랜 시간 몸바쳐 일했는데 정작 은퇴 후 국민연금을 확인하는 순간 이게 현실인가? 하는 생각과 함께 머릿속이 새하얘졌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멘붕이 온 거죠. 사람 일이라는 게 참 웃긴 게 그토록 싫었던 출근길도 막상 그 끝이 보이니까 허전함과 불안감이 동시에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이처럼 은퇴 준비나 은퇴 후 삶에서 흔히 겪는 고민, 그리고 나는 잘 대비하고 있는가? 라는 물음을 던져보려고 해요. 아무리 뉴스나 주변에서 미리 대비하라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내 얘기가 아니라고 치부하기 십상이잖아요. 하지만 우리도 언젠가는 은퇴를 맞이할 것이고 그 시점에서 국민연금이나 퇴직금이 내 기대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을 꼭 짚어봐야 합니다. 여기서는 김 기술자처럼 실제로 연금 확인 후 충격에 빠진 분들의 사례를 들어볼 텐데 이분들 사례를 통해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으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같이 구체적인 해결책도 조금씩 살펴보겠습니다. 1. 25년 공장 근무 후 멘붕 온 김 기술자. 일단 첫 번째 사례, 이 글을 시작하게 만든 주인공인 김 기술자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해볼게요. 김 기술자는 20살 되자마자 바로 공장 생산 라인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8시간,
때론 야근까지 하면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을 키워왔죠. 그래도 내가 25년이나 쉬지 않고 회사에 다녔으니 퇴직하면 국민연금이며 회사 퇴직금이며 좀 안정적이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대요. 그런데 58세가 되어 조기퇴직을 권고받고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적은 거예요. 매달 일정액 꼬박꼬박 납입했지만 월급이 그리 높지 않았고 야근수당 같은 건 연금 산정에 크게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결국 은퇴 후엔 한 달에 이걸로는 아파트 관리비랑 생활비 어떻게 다 감당하지? 라는 걱정이 밀려온 겁니다. 처음엔 이게 정부에서 주는 돈이니까 최소 생활비 정도는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확인하니 실망이 커졌다는 거죠. 김 기술자가 느낀 좌절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수십 년간 성실히 일해도 실질적인 소득이나 납입금 액수가 높지 않으면 국민연금 수령액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퇴직 후에도 일용직 아르바이트나 단기 계약직 일을 찾고 있습니다. 하루 벌이도 귀하다라는 생각이 절실해졌다고 해요. 20년 자영업 끝에 눈물 흘린 박 사장님. 두 번째 사례는 자영업을 하시던 60세 박 사장님 얘기입니다. 흔히 사장님이라 부르지만 사실상 가게 운영이 어려워 월급쟁이보다 더 힘들었던 분들이 많죠. 박 사장님도 40대 중반부터 치킨집, 분식집, 소규모 카페까지 여러 업종을 전전하며 나는 내 사업이니까 안정적일 거야 라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월세, 인건비, 재료비 등에 치이다 보면 정작 본인 몫으로 남는 게 거의 없어서 국민연금 납입도 제때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60세가 되어 가게 문을 닫고 나서 연금 수령을 알아보니 납입 기간이 불규칙했고 액수도 적어서 나올 게 별로 없었던 거예요. 주위 사람들은 자영업하면 잘만 되면 대박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매달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버틴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결국 그는 연금보다 기초생활수급이라도 받아야 하나 고민할 정도가 됐고 실제로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박 사장님은 차라리 일찍부터 내 사업이라고 기분만 내지 말고 내 노후 대비부터 철저하게 할 거라고 후회한다고 해요. 가게가 잘 되면 한 방에 번듯하게 뭔가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현실은 내 월급을 스스로 챙기는 것도 버거웠다는 거죠. 자영업이라도 내 노후는 내가 준비해야 한다는 걸 늦게 깨달아 너무 아쉽다는 얘기를 자주 하십니다. 3. 가족 돌보다 놓친 연금 57세 주부 최 씨의 사례. 세 번째는 조금 다른 결의 이야기인데 57세 주부 최 씨 사례입니다. 결혼 후 남편 내조하느라 아이들 키우느라 또 시부모님까지 모시고 사느라 본인은 일을 길게 하지 못했어요. 중간중간 파트타임으로 커피숍 일이나 육아 도우미 일도 했지만 오래 안정적으로 다닌 직장이 없으니 국민연금도 늘 몇 년씩 끊겼던 거예요. 가정주부의 경우 남편이 직장에 다니면 나는 국민연금 가입 안 해도 별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국민연금 부부가 함께 가입하면 좋다라고 들어보긴 했지만 당장 아이 학원비도 빠듯하고 나중에 남편 연금이면 커버되겠지 하면서 넘어간 거죠. 그런데 막상 57세가 되어 남편이 구조조정으로 예정보다 일찍 퇴직하게 되자 본인 몫의 연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게 되었고 거의 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대요. 최 씨가 그동안 내 노후 준비라는 걸 전혀 안 했구나를 깨닫고 나니 뒤늦게라도 국민연금 이미 가입을 알아보거나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활용해 볼 생각을 하게 되었대요. 그런데 이미 57세이고 월 소득도 없는 주부 입장에서 큰 액수를 납입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더 젊었을 때 미래를 생각해서 조금씩이라도 내 연금을 챙겼어야 했다라며 회한을 느끼고 계신 겁니다. 4. 은퇴 준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위 사례 세 가지를 보면 누구나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노후 준비가 이렇게 허술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미 납입 기간이 짧거나 소득이 충분치 않았던 건 되돌릴 수 없죠.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연금제도 더 알아보기. 국민연금의 연계제도, 이미 계속 가입 등은
연금 수령액을 조금이라도 늘리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은퇴했어도 일정 나이까지는 추가로 납입이 가능하니 정확한 규정을 찾아보면 좋습니다. 퇴직 후에도 새로운 수입원 만들기. 안타깝지만 월 10만 200만 원 정도의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할 수 있어요. 따라서 퇴직 후라도 내 역량에 맞는 부업, 알바, 프리랜서 등을 고민해보는 게 현실적입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의지가 있다면 오히려 무기력해지지 않고 활기를 찾는 계기가 될 수도 있죠. 가족과 미리 재정 상태 공유하기. 많은 분이 연금 부족 문제를 혼자서 짊어지고 앓습니다. 부부라도 서로 통장 내역이나 부채 현황, 연금 예상 수령액 등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가족과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면 지출을 줄이거나 함께 준비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죠. 생활 패턴 미리 조정하기. 은퇴 전 가능하다면 소비 습관을 좀 줄여보는 훈련을 하는 게 좋아요. 매달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꼭 필요한 고정비가 뭔지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지금 쓰는 생활비를 은퇴 후에도 그대로 쓸 수 있다고 보면 큰 오산입니다. 5. 마무리하며. 사실 은퇴라는 건 누구나 처음 겪는 일이잖아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걸 단 한 번 치러야 하는데 준비가 부족하면 김 기술자나 박 사장님, 최 씨처럼 당혹스러운 상황에 놓이기 십상입니다. 그렇다고 난 이미 늦었어. 어쩔 수 없지 뭐하고 포기하기보다는 지금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대안을 고민해보고 실행에 옮기는 게 훨씬 낫습니다. 25년 공장 근무한 58세 기술자, 은퇴 후 국민연금 확인하고 멘붕 온 사연은 결국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정말로 지금 이대로면 괜찮다고 확신할 수 있나요? 요즘은 60대, 70대에도 왕성히 활동하며 제2의 커리어를 만들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가진 기술, 경험, 인맥을 다른 방식으로 활용해 볼 수 있고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여러 재취업 창업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지금 당장은 귀찮고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때 좀 더 준비할 걸 하고 후회하는 건 정말 나중에 하더라도 늦어요. 그때의 후회는 엄청나게 큰 부담과 무력감을 줄 겁니다. 그러니 부디 오늘 이 글을 읽는 분들이라면 아직 은퇴 전이든 막 은퇴 시점이 되었든 내 노후 자금은 과연 충분한가? 부족하다면 어떤 대안이 가능한가? 를 꼭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평생을 일만 하느라 정작 은퇴 준비는 소홀히 했는지도 몰라요. 김 기술자의 멘붕 스토리를 남 이야기처럼 흘려듣지 말고 한 번쯤 내 상황을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분명히 늦었다고 생각한 시점이 가장 빠른 시점일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우리는 살아가야 하니까요. 조금이나마 마음이 동하셨다면 지금이라도 가능성을 찾고 가족과 상의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확인해 보길 권해드립니다.